자, 이번 영상부터는 영문법 공부의 결정판인 동사의 종류, 우리가 흔히 문장의 형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시작할 거예요. 보통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의 형식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문장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요. 요즘은 6형식, 7형식까지도 늘어난 것 같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구분 방식인 5가지의 문장 형식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장의 5형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별반 쓸모없는 그런 암기사항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형식은 뭐, 2형식은 뭐, 3형식은 뭐 이렇게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쓰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외워도 도대체 써먹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수업 때 선생님들이 가끔 야, 이 문장 몇 형식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는 용도 이외에는 실전적으로 별로 사용해 보신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다음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조차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시험에 내지 않아요. 만일에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냥 간단히 보는 복습용 쪽지 시험 같은 거 아니고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를 내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장의 5형식은 그저 문법적인 지식일 뿐이고 활용성은 별로 없는 걸까? 이걸 알면 도대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긴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힘들게 공부해 놨는데 쓸모가 없다면 굳이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들 지켜보셨지만 대부분의 영문법 용어나 영문법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런 영문법 원칙이나 용어가 쓸모없다고 느꼈을까? 왜 영문법은 공부하자니 한숨나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이런 애물단지가 됐을까? 왜 이렇게 문법과 문법 용어는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사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건 영어 교육자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거는 왜 그래요? 이런 학생들의 질문에 고민해서 대답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했던 교육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뭐가 됐든 이해가 가야 암기도 쉽고 활용도 쉬운 거예요. 물론 막 외우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암기한다고 해도 꼭 이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투부정사가 뭔지, 도대체 투부정사 얘가 왜 존재하는 건지, 언제 어디에 써먹는 건지 선명하게 알지도 못하잖아요. 왜? 그런 걸 이해하고 알도록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요. 그냥 외국어니까 그냥 외워라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친 사람들, 사실 자기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도 그냥 달달달 외웠으면서 이걸 학생들에게 또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문법이나 용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번에 공부하실 문장의 5형식도 뭔지도 모르고 외우면 아무 의미도 없고 활용도 못하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막대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중요한 문장의 5형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문장의 5형식을 이해하는데 저런 게 필요하다고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를 모르시면 문장의 5형식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활용도 힘들겠죠.
우리가 학교 때 이 기본 정보를 먼저 익히지 않고 1형식은 뭐, 2형식은 뭐, 3형식은 뭐 이렇게 껍데기만 외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활용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동사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필수 영문법 4강에서 동사는 문장의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죠. 즉 어떤 동사가 쓰였느냐에 따라 그 동사 뒤에 전개되는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결국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말이고, 이걸 다시 이번 영상에 맞게 말씀드리면 어떤 동사가 왔느냐 요거에 따라서 요 문장이 몇 형식으로 갈 거냐 요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동사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주범이 동사라고, 모든 사건의 원흉이 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사는 문장의 설계도다. 즉 동사에 따라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냐, 몇 형식 문장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법 책을 사서 보시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형식을 한번 공부하려고 그 책의 목차, 차례를 보시면 문장의 형식 이런 단어는 없어요. 동사의 종류라는 목차를 보셔야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형식, 2형식, 3형식 이 내용이 동사의 종류라는 단원에 있네. 이 말은 뭐다? 문장의 형식은 동사의 종류, 즉 동사가 어떤 놈이 쓰였냐 요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은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려면 동사의 종류를 알아야 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자동사, 타동사에 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에 관해서 이미 한번 다뤘죠.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목적어였어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 이걸 자동사라고 했고요.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동사, 이걸 타동사라고 했어요. 즉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다뤘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목적어다. 목적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자동사, 타동사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죠. 학교에서 하는 이 정규 수업이 완전하다면 학교 끝나고 하는 보충 수업이나 학원에 가서 돈 내고 따로 보충 수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학교에서 하는 정규 수업이 완전하지 않다, 즉 불완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보충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하다? 그럼 보충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불완전하다? 그러면 뭔가 보충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완전 동사라는 거는 완전하니까 뭔가 보충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불완전 동사는 불완전하니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뭔가 보충하는 말을 써야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충해 주는 말을 우리는 문법적으로는 보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왔죠. 그쵸? 보충해야 되냐? 보충 안 해도 되냐? 불완전하면 보어가 있어야 될 거고, 완전하면 보어 없어도 될 거고, 이 기준으로 나눈 동사가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인 거예요. 결국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는 보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보어가 있어야 된다? 보충해줘야 된다는 말이군. 보충한다는 말은 불완전하단 말이군. 그러면 결국 보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불완전 동사라는 말이군. 보어가 없어도 된다?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네. 즉 보어가 필요 없다는 말이구만. 그렇다면 얘는 완전하니까 보충할 필요, 보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구나. 완전하다는 얘기구나. 완전동사. 자, 그래서 완전동사, 불완전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동사를 구분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네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구별하면 자동사, 타동사, 보어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구별하면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단 여러분들 이 부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듣고 이해가 되셨다면 그걸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우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가 자동사, 타동사, 완전, 불완전 동사라는 말을 엄청나게 자주 반복할 거예요. 외우지 않고 그냥 영상을 시청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익히실 부분이니까 외워야 한다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태껏은 제가 자동사, 타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이런 용어를 잘 안 썼죠. 왜 안 썼냐면 우리가 정식으로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안 썼어요. 정식으로 안 배운 용어는 제가 가급적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부턴 마음 놓고 쓸 거예요. 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의사와 상관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들 IQ가 50은 넘으시잖아요. IQ 50 이상이면 제가 반복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금방 여러분께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동사를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때, 보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뉘고 국적을 기준으로 나누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똑같은 것들이라도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누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고 보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완전동사, 불완전동사로 나뉜다. 이 부분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정보가 문장의 주요소, 문장의 종속요소에 관한 얘기예요. 주요소가 뭔지, 종속요소가 뭔지 이걸 이해하셔야 문장의 오형식을 원활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있지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쁜 머리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명품 가방 등등등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몸에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고 있는 저 머리띠 싹 뺏어보면 저 사람 혹시 죽을까요? 아니면 혹시 장애가 생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 사람 귀에 걸려있는 귀걸이 싹 제거하면 저 사람 혹시 죽을까? 혹시 장애가 생길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목걸이나 귀걸이, 팔찌 같은 장식품을 뺀다고 해서 죽거나 장애가 되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엔 제가 그런 장식품을 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머리를 한번 뽑아 볼 거예요. 머리를. 자, 머리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명 지르지 마세요. 진짜 사람 아니고 그림이잖아요. 그죠? 자, 머리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죽을 거예요. 몸통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겠죠. 팔이나 다리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장애가 생길 거예요. 즉 몸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요소,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주인 요소, 주요소, 없으면 죽거나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을 주요소라고 하는데 저 그림에서 주요소를 찾아보세요. 뽑아냈더니 죽거나 장애가 되는 거, 그게 주요소라 했죠? 뭐가 주요소일까? 그쵸? 머리, 몸통, 팔, 다리, 이게 주요소예요. 없으면 죽거나 장애가 생기는 거. 그러면 뽑아내도 없애버려도 죽지 않는 거, 생명에 지장 없는 거, 장애가 생기지도 않는 거, 이거를 종속요소라 그래요. 주인이 아닌 거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종, 부속품, 장식품이거든요. 자, 그게 뭐였죠? 찾아보세요. 그쵸? 머리띠,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거예요. 자, 문장에도 이렇게 주요소가 있고 종속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요소,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 딱 4가지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4개.
사실 이 4개의 주요소는 여러분들이 필수 영문법을 처음부터 정주행하셨다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수 영문법 2강에서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요소 4개 중에 2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4강에서 동사는 문장의 설계도다, 동사에 따라서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거나 반드시 보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야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12강에서도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문장이 뭔가 삐꾸야, 그래서 동사 뒤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써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 둘 중 하나다 그랬죠.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미완성이야? 그럼 뒤에 목적어를 쓰던가 보어를 쓰던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필요한 자리에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다면 문장이 온전치 않다, 장애 문장이 된다, 삐꾸 문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목적어, 보어도 주요소인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문장이 삐꾸가 되니까. 그럼 문장의 주요소 4개 다 나왔죠.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4가지를 문장의 주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종속요소는 뭘까요? 아까 보셨듯이 종,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고 종,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 생명엔 지장 없는 거,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거, 머리띠, 목걸이, 귀걸이 같은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예쁘게 꾸며주는 거. 자, 언어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걸 우리는 수식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수식어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형용사, 부사, 이걸 수식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용사, 부사는 장식품, 종속요소인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장의 존속에는 지장이 없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 물론 저기서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는 주요소니까 그건 제외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직접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요거는 종속요소예요. 그리고 명사 외의 것들은 부사가 책임지고 수식하죠. 그래서 부사도 종속요소. 그러면 주요소, 종속요소, 요것도 결정됐죠. 문장의 주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주요한 거, 없으면 죽거나 장애가 생기는 거, 이토록 중요한 걸 문장의 주요소라고 했고요. 주요소 4가지, 주어 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4가지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장식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 장식품이니까 꾸며주는 말, 수식하는 말, 즉 형용사와 부사, 이것들은 종속요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전치사구는 주요소일까요? 종속요소일까요? 전치사는 명사와 합쳐져서 수식어를 만든다. 즉 전치사는 명사랑 합쳐져서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 부사의 역할, 결국 꾸며주는 장식품,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거네. 그러면 전치사구도 종속요소인 거예요. 단, 딱 한 가지, 전치사 of, 요 전치사구는요, 형용사 역할을 하죠. 요게 가끔 보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어 자리에 쓰였다, 즉 보어다, 보어는 주요소거든. 요거 하나 빼면은 전치사구는 모조리 종속요소다, 장식품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아주 극히 작은 예외사항 하나 때문에 전치사구는 주요소도 될 수 있고 종속요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전치사구는 전부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니까 종속요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단 of 플러스 명사,
오부전치사구는 보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어쨌든 보호로 쓰였다는 얘기는 주요소다. 요거는 별도로 놓고 보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지금 듣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셔도 괜찮아요. 거의 등장하지도 않거니와 등장했을 때 그때 다뤄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굵직굵직한 원칙만 알고 가십니다. 형용사 부사는 종속요소입니다. 부속품입니다. 수식어구입니다. 단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는 주요소입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뭐뭐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면 어떻게 됐느냐? 자동사,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보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면은 보어는 보충한다 라는 말이니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면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다.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거, 없으면 문장이 삐꾸가 되는 거, 이거를 문장의 주요소 이렇게 얘기를 했고 4가지가 있었어요. 당연히 주어 동사는 필수고 이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필수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 동, 목, 보 이 4가지를 우리가 주요소 또는 주성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 즉 장식품, 머리띠, 귀걸이, 팔찌, 반지 이런 것들 꾸며주는 말, 수식어, 없어도 문장의 완성엔 전혀 지장이 없지요. 장식품은 없어도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이런 장식품을 문법적으로는 수식어라 하고 영어에서 수식어는 딱 2가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공부했죠. 형용사와 부사.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얘들도 전부 다 형용사 부사니까 전부 모조리 종속 요소인 거예요. 단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 요거는 주요소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치사구도 종속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죠. 왜? 전치사구라는 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 즉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자, 여기 정리된 요 개념들만 정확히 가지고 계시면 문장의 5형식 공부하실 때 정말 재미나게 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외울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끄집어내서 다시 알려드리고 반복시켜드리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필수 정보 없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냥 생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활용도 못했던 거예요.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1형식 시작할 겁니다. 저 내용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꽤 재미있으실 거예요. 사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형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 5월 1일 제가 첫 영상을 올릴 때부터 지금까지 소쩍새가 그토록 울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